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주차입니다. 지난 우리 3주차까지는 뭘 했죠?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능력, 그죠? 이제 앞으로 삶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마 시대 요구, 그죠? 앞으로 시대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지금은 이런 기업가 정신적인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려놨는데요. 그 대학에서 그 히브리 대학 그 얘기가 아마 신문에 나왔던 거, 그걸 한번 보셨을 거고, 또 동영상 중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창조 정신이 후추파 그 동영상을 제가 했는데, 그것을 그 느낌을 좀 적어서 올려봐 달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주 나름대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올리셨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참 잘 하셨어요.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를 제가 좀 했고, 자, 이번 시간은 이런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좀 넓게, 이것이 뭐 청년이나 대학이나 또 여러 분야에 어떻게 확장돼 가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한 이제 또 다른 좀 더 깊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분석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은 삶의 기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의 뱁슨 대학이라고, 이 미국의 뱁슨 대학 여러분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근데 이 대학은요, 기업가 정신 그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커리큘럼을 보면 창업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단계, 그 다음에 창업 후 단계, 그 단계별로 그 접근 방법, 역량 개발, 이런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 교과 과정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 이제 뱁슨 대학인데요. 이 굉장히 이 뱁슨 대학은 기업가 정신의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장해서 잘 해놨습니다. 제가 요 다음에 제가 대학의 기업가 정신을 잘 적응한 대학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뱁슨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하여간 최고로 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EU에서는 이런 기업가 정신이 진로 교육의 일환이고 또 유럽 사회를 통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제 오슬로 아젠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평생 교육, 또 포괄적 사회제도에 이제 통합시켜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기업가 정신을요. 자, 기업가 정신의 적응 영역을 보면요. 기업가 정신은 뭐 이렇게 우리 스타트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은 이게 창업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뭘 만드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경영학에서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가 정신은 창업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떨 때 필요하다고요? 기존 대기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또 사회적 기업, 이런 데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 사회적 기업가 정신, 또 대학에는 대학 기업가 정신, 또 청년 기업가, 여성 기업가, 이런 모든 분야, 또 주체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업 모형, 뭐 기업 문화 혁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응용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되는 기업가 정신 한번 볼까요? 대학 기업가 정신이 있고, 또 사내 기업가 정신,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업에서. 또 벤처 기업가 정신, 또 청년 기업가 정신, 또 여성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학 기업가 정신하고 청년 기업가 정신 대표로 두 개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고 한번 또 궁금하신 분은 사내 기업가 정신이 뭐지? 구체적 예를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대학 기업가 정신의 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 기업가 정신은 이제 기업가형 대학에서 이런 기술 이전, 또 창업,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업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미국의 MIT 대학이 있고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이 두 개 대학이 유명한데요. 미국의 MIT 대학은 대학의 기업가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사업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업한 기업 수가 25,800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330만 개. 어마어마하죠? 이 매출액수는 우리나라 GDP보다 많습니다. 이 지금 25,800개에서 나온 이 기업들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은 약 3만 개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더 많아요. 일자리가 한 510만 개, 510만 개 정도 되고 매출액도 더 큽니다. 우리나라 GDP보다 크니까요. 굉장히 기업가형 대학으로서는 성공했죠. 그래서 미국의 MIT나 스탠퍼드 대학은 굉장히 이 자립 이런 것들이 강하죠.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정부 지원을 안 받아도 대학이 그냥 충분히 돈 벌어서 대학이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기업가형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공한 대학이 이제 MIT나 스탠퍼드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기초 성장은 어떤가요? 교육 강화,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또 기업가형 연구 강화, 또 기술, 또 연구만 강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MIT나 스탠퍼드 대학들. 우리가 저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시브리 대학 제가 신문 그거 보라고 하셨죠? 이게 똑같은 건데요. 그 대학 신문에 이게 났던 거죠. 이스라엘의 그 예전 얘기입니다만 시브리대가 어떻게 해서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알죠? 이게 사막에서 일궈낸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주 메마른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름진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개발한, 그 다음에 뭐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아마 히브리데 그 아마 읽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히브리데도 기업가 정신의 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들이 어차피 후대에 어떨까요? 우리 장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어때요?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청년 창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러려면 어떨까요? 이 창업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교육과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시스템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 기업가한테 어때요? 꿈을 좀 심어주거나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나 대학이나 우리 사회에서 또 청년 자신이 또 끈기 있게 좀 혁신적인 노력, 의지,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까지 미진하죠. 사회나 국가가 아직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어때요? 우리나라는 일단 실패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죠? 신용불량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대출을 못 얻잖아요. 그죠?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보면요, 신용불량이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근데 신용불량이 걸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은행하고 거래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신용불량 없이 돈을 이렇게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벽으로, 캐리어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야 괜찮아, 한번 도전해, 이렇게 좀 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자꾸 청년 혁신 또 혁신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위험 감수해라, 그 다음에 진취성을 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시스템화하고 기존 세력들이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은행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내가 부도 맞거나 이러면 돈 다 띠키잖아요. 그럼 손익이 안 나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은행은 보수적으로 하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혁신하고 성취 욕구가 어떻고 이렇게 말로는 떠들고, 제도는 그런 혁신이나 위험 감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게 말하는 양심, 행동하는 비양심,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청년 기업가 정신은 이렇다라는 이념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기업가 정신이 청년, 여성, 사내, 대기업에서 사내 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대학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어디도 할 수 있어요. 공무원 집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표로 청년 기업가하고 대학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한번 제가 분석을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그 다음에 기회 포착,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감수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사고만 하면 되나요? 행동이잖아요. 내가 실천 추구해야 된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기업가 정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형이 있고 기업가형이 있어요. 관리자는 어떨까요? 그냥 조직의 강점, 약점 분리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거를 관리자형 경영방식이라고 그러고요. 기업가형은 우리가 말한 진짜 기업가 정신이죠. 기회를 포착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자원 조달해서 이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업가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업가형 방식에는 어떤 경영 요소가 있나? 이제 기업가형 관리 방식에는 이제 혁신적인 기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가 혼자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문제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 기회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를 빨리 탐색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시장, 기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 파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원 확보잖아요. 자원 확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됐을 때 네트워크. 이럴 때 자원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공급 사슬. 이래. 그렇게 이제 기업가적 방식의 경영 요소에는 기업가 및 팀, 기회, 자원, 생태계 이렇게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가형 그런 정신, 이런 기업가들은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그냥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은 어때요? 혁신과 협력, 이런 거는 이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혁신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잘 설명하는 키도는 우리가 이제 보이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앞에 약자만 딴 거예요. 보이스. 그래서 V는 뭐냐면 가치 창출, value.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에서 이제 기회 포착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 혁신은 innovation.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은 collaboration이라고 하잖아요. collaboration. 그래서 외부 협력. 그 다음에 기업가 역량은 이제 entrepreneur.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역량.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기업가 역량은 기업가 및 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자만 따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보이스. 사실은 이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보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경영 요소나 이게 다 들어가요. 짬뽕해요. 헷갈리면 어느 한쪽만 보이스만 하셔도 다 그게 그 뜻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업가의 경영 방식에는 이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적인 방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 기회에 초점을 둔 전략적 성향, 그 다음에 신속한 실행, 그 다음에 다단계 거친 자원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평적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창조죠. 창조한 가치에 대한 보상, 이런 거를 되게 좀 능숙하게 잘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기업가형 그 사람들이 이런 형식의 그것들을 많이 하더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관리자형 경영 방식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환경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이런 데는 기업가형 경영 방식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업가형 정신 하면 보통 관리자형보다는 기업가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업가형 경영 방식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가형 경영 방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특성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거의 같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것 뿐입니다. 이거를 기업가형 정신 구성 요소로 보면 어때요? 성취 욕구, 그 다음에 혁신성,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위험 감수성, 진취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가형 정신의 구성 요소에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분리해서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걸 경영자의 특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때요? 이 사람들은 기업가형 경영자들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몰입하고 절박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박해야 뭔가 몰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공부해도 그래요. 공부해도 내가 뭔가 절박해야 막 책도 보고 뭔가 몰입하고 질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타평하면 어떨까요? 아유, 나 뭐 A 안 맞아도 돼. 아니 뭐 C 맞으면 어때? 그냥 학점만 있어. 이러면 절박감이 없죠.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업가형 경영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절박감을 가지고 막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막 책도 보고 막 레포트 쓰면 막 자기가 막 진짜 막 해보고 이런 사람. 그래야 몰입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영자의 특징은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나중에 제가 요 리더십만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또 리더십만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 왜냐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또 우리가 기업가, 왜냐면 기업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십 얘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리더가 있어야 그냥 펠로우가 있잖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리더의 역할, 뭐 펠로우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처칠 뭐 이런 인문학적 얘기를 하면서 제가 리더십에 대해 1시간까지는 아니래도 한 10분 정도만 제가 시간 내서 15분 정도에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한 파트로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회. 요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회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리스크 수용.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창의성과 적응력이 뛰어나요. 어디 하나에 딱 매달려가지고, 규정이 이런데요.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하고 굉장히 조금 경쟁의식? 이런 게 강하고,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공감, 심패시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공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담 스미스의 공감, 또 이후에 경제학자들의 공감, 이런 조금 경제 철학적인 또는 인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좀 경영학적 마인드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은 경영학적 마인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관점에 설명이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 바라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나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시간이 나면 제가 인문학적으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의 말뜻은 아시죠? 이것까지. 이게 기업가 경영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감 가지고 리더십도 있고 기회 포착도 잘하고 또 위험도 감수하고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남보다 좀 앞설 그 경쟁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한 공감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형 정신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더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거를 실제로 바꾸는 이게 이제 기업가의 역량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가,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서 보면요. 이런 기업가 경영자의 핵심 활동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기회추구 단계, 두 번째는 나중에 성장 추진 단계. 이렇게 뭐예요? 기업가형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 기회추구를 어떻게 잘할까 하는 걸 보는 거죠. 뭐예요? 기회 탐색. 그게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한번 모형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구상만 모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이걸 팔려면 내 아이템이 이런데 이 아이템을 내가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번에 노트북을 하나 만드는데 되게 편리한 노트북, 아주 가벼운 한 0.5g 밖에 안 되는 노트북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하잖아요. 모형.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끝없이 실험도 하고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실험, 검증, 그래서 사용 모형을 개선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회추구 단계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니까 성장 추진 단계라죠? 이거를 시장에다 한번 내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내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살까? 수요 포착이죠. 그래서 자원을 얼마나 확보할까?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할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들 얼마나 내가 많이 낼 수 있을까? 시장 진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잘 되면 나중에 사업 성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업을 확장하고 내가 이윤을 얼마 낼까? 이렇게. 그걸 이제 성장 추진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글로 내가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기회추구 단계에서는 기업가의 개인 역량, 그 다음에 동기 파악,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실험 검증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모형을 이제 개선하는 거, 이게 이제 기회추구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성장 추진 단계는 어떨까요? 자원을 확보하면서 조직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기회를 발견하고 또 검증하면서 또 어때요? 이거는 뭐예요? 기회 발견, 검증. 이런 거는 내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기업가의 이제 나름대로 능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견하고 그런 이윤 창출을 위한 기회 리스크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뛰어난 뭔가가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상, 연계, 질문, 통찰력이 있죠. 직관력, 관찰, 소통, 아까 공감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공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자, 아셨죠? 관리형과 뭐 있다 해서 기업가형이 있는데 보통 기업가 정신은 어쩌다고요? 기업가형 관리를 많이 한다. 근데 이걸 좀 분석하면 기회추구 단계 이 사람들의 보니까 그 다음에 성장 추진 단계 두 단계로 나누는데 그 개념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제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 또 왜 필요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필요한가, 기업가 정신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확장,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환경이라는 게 지금 무시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철학적으로 공간이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어떤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공간적 환경 변화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한 2주 정도, 이제 한 2시간 정도 여러분한테 이제 환경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이 끝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제 정신을 끝냈으니까 이제 조직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와
여러분들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한번 답을 찾아가는 거. 제가 강의 드리고 이런 거는 지금 초창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고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그냥 베껴서 그냥 쭉 설명하지 마시고요. 읽어보시고 자료 데이터에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잘 나열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정 힘들거나 안 되시는 분은 뭐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열성을 보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 글자가 하나라도 제 눈에 많이 띄면 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뭐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제가 내는 중간고사 때 레포트, 그 다음에 출석,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신다는 입장에서 한번 적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볼 때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질문이나 물음 쪽에서 대부분 많이 내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